오늘도 변함없이 명리학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자년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명리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첫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 첫 인상이란 외모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언어의 품격 또한 그 첫인상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면 말솜씨가 좋으려면 명리학적으로 식신과 상관이 발달되어야 되는데 특히 식신이 정관과 합을 하거나 상관이 편관인 살과 합을 하여야 말솜씨가 좋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자년에 경금을 식신이나 상관으로 맞이하는 일간은 무토일간과 기토일간이 되겠죠.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간목일간과 을목일간에게는 경금이 관살로 작용을 하고요. 임수일간과 계수일간에게는 인성으로 경금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경금이 경자년에 이 경금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경자년을 알차게 효율적으로 거래 실적도 많이 올리고 대인관계도 좋고 행복한 인연도 만들어서 즐거운 한 해가 될 수 있을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빠진 병화일간, 정화일간이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에게는 경자년의 경금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병정화일간에게 경금은 재성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식상이 있으면 식상생재가 되고 또 경금이라는 재성이 재극인을 하기도 되고 재인이 합도하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상당히 바쁘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일단은 설명하기로 하고요. 경금과 신금일간에게는 비겁이 경금으로 오니 와 겁재가 들어오니까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생각만 없앤다면 이 비견 겁재와 협력하고 공유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잘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는 식신과 상관이 관살과 합을 한다는 입장에서 무토와 기토일간을 중심으로 말을 하지만 다음번 강의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다른 일간들도 해당 육신을 참고를 하셔서 얼마든지 유출을 하실 수는 있어요. 물론 계속해서 다른 일간들에게 경금이 주는 역할도 일단은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간을 위주로 말한다는 것은 대인관계를 위주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원령을 기준으로 많은 강의를 했었는데 그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으로 내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일간을 기준으로 하니까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피부에 와서 닿게 되겠죠. 그리고 사주에 경금이 없던 분들께서
저 경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육신이 혹은 새로운 오행이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한 강의니까 경자년에 이 경금이 사주에 있는 분들은 경자년에 새로운 경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사건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강의는 또 다음 강의에서 별도로 할 거예요. 먼저 경자년에 기토일간은 경금이 상관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기토일간의 을목 편관과 상관합사를 하게 된 운이죠. 또 무토일간은 경금 식신이 들어오니까 식신 생제를 하거나 식신 제사를 하는 운이 되겠죠. 선생님, 저는 경금이 운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사주에 편관이 없어서 합을 못하니까 그러면 못 쓰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토일간이 계시나요? 선생님, 저는 경금이 식신인데 사주에 재성이 없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식신생제를 못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무토일간께서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월운에서나 일진에서도 얼마든지 편관과 합을 하기도 하고 재성이 들어와서 식신생제를 할 수 있기도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폭넓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웬만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이참에 제가 광고 말씀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시지 않는 분들께서는 꼭 구독을 하셔서 꾸준히 명리 공부를 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또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센스도 우리 명리 학도님들의 매너에 속하시겠죠? 그게 이제 지루한 광고까지 봐주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경자년에 대박이 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광고는 끝까지 봐달라 소리를 차마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좋아요 하나는 그리고 구독 하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이 결국 저에게 힘이 나게 하는 원천이 되니까요. 그러면 경자년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대인관계를 논하는 곳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대인관계라는 것은 목소리가 좋은 것과 말 잘하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요. 무엇보다가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그 진정성은 어디서 나와요? 인성에서 나와요. 인성에서 나오는 진심을 식신상관에 담아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과 소통도 잘 되고 설득력 있는 말솜씨를 발휘하여서 좋은 인연도 만들어가고 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숙한 강연을 통해서 청중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려면 식신이나 상관의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관과 합을 하고 편관과 합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다, 실적이 있다, 결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물론 근황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많은 독서나 기타 체계적 지식 습득 방식을 통해서 대화 능력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식신과 상관이 발달되면은 선천적 자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후천적인 노력까지 겸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훌륭한 대인관계의 대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거래 실적을 올리거나 상호 계약을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영업 능력이라고 하는데, 매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제품을 소개하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달라요. 즉 상대와 깊은 교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형, 무형의 상품 거래를 하는 것보다가 실체 상품을 놓고 이 상품을 소개하거나 파는 것은 식신생재를 해야 돼요. 결국 종합적으로 내 말이 통하는 것은 식상과 관살이 합을 하는 것과 식신생재를, 상관생재를 하는 것인데, 거꾸로 내 말이 전혀 상대에게 통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식상과 관살이 합도하지 않고 식신생재, 상관생재도 안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 말에 대한 실효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동반되는 실적에 대한 효과도 반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상대가 내 말을 잘 듣고 설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멋진 말솜씨로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거나,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설득 방법이다. 그러면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과 내가 말을 잘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상대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나는 말을 적게 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상담을 할 때도 우리가 상담자로서 말을 잘해서 내담자를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상담이 아니고요. 상담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말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상담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관인상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인성이 관의 생을 받아서 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관인상생이라고 하고요. 상대가 듣기 거북한 말도 잘 들어주는 것은 살인상생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내가 말을 잘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려면 식신과 상관이 관살과 합을 하거나, 혹은 물건을 잘 팔려면 식상이 생재를 하여야 된다.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해서 상대를 설득시키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고 상대와 진심이 통해서 효과를 보이는 것은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이다. 의사 전달 요건은 상대의 의사가 나에게 전달이 되었거나 내 의사가 상대에게 전달이 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을 통한 소통과 글을 통한 소통도 들어있으니까 목소리만 좋다고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한번 따져서 상대에게 내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도식과 상진이라고 해요. 즉 식신과 상관이 상극을 당한 거죠. 그럼 기토일간에게 모처럼 찾아온 경금상관을, 기토일간에게 정의는 병화잖아요. 병화가 왕할 때는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왕하면 왕하다 그러지 않고요. 그 병화가 식신, 경금을 상극이라고 하지 않고 제화한다고 하니까 매우 좋은 운이에요. 그런데 관의 상생을 받지 않은 병화가, 관인상생이 되지 않는 병화가 경금을 상극하는 것을 상극이라고 하고, 그걸 상진이라고 하고, 그게 편인이면 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도 시키지 못하면서
왜? 식신상관이 인성에게 상극을 당했으니까, 식신상관이 힘을 못 쓰니까 상대를 설득도 시키지 못하면서 관인상생이 되지 않으니까 남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불통사주라고 해요. 그래서 상관생제를 하는 것을 상진을 하게 되면 흥정이 안 되니까 매출은 제로가 되겠죠. 도식된 사람이 매장을 내봤자 물건이 팔리지 않아요. 도식이 되었으니까 식신상관이 관살로 설령 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되지 않아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을 제극인 된 사람이라고 해요. 제극인이 되면 상대와 대화할 때 주로 내 말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다툼이 생기는 것은 제극인이에요. 관인상생을 못하게 만들어요. 인성이 왕하면은 이 사람들이 대화할 때는 장유유서를 따지죠. 고객한테 성격을 따지죠. 논리를 따지니까 대화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극인된 사주들이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대인관계를 가장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거기에서 사주를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까 합니다. 이 사주를 월지 기준으로 보면 경자년은 이게 식신이죠. 무토일간에 식정관 합도 하고요. 식신 제살도 하죠. 자, 월지 기준으로 보면은 진중의 을목이 무토의 정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정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신이 왔으니까 식신 제사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월지 기준이 아닌 일간을 기준으로 하니까 식정관이나 상관 합살이 안 되죠. 식신 경금이 운에서 와도 생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거래를 성사하거나 물건을 파는 재주는 별로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잘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재주는 가지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살인상생을 하고 있네요. 내가 말을 잘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스타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상대와 거래를 잘 하려면 자기가 말을 잘해서 상대를 설득시키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아픔을 위로하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주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사주다. 물론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상대에게 하소연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자기는 거기에 장단을, 추임새를 넣어줘야 돼요. 살인상생 스타일이니까 상대가 좀 듣기가 거북한 말을 하더라도 들어주는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요. 거래나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은 무엇보다도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 사주가 관인상생, 살인상생 사주다. 그러면 이 사주를 기준해서 운세를 보면은 만약에 이성을 만나러 가거나 납품이나
계약을 하러 간다면은 정관인 을목일에 가야 성사 확률이 높게 되겠죠. 매출이 많이 오르려면 임수나 계수가 오는 날 혹은 그런 월이 유리할 테죠. 이 사주에는 살이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주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거나 그동안 나를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던 긴 소송이 해결된다거나 무언가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해가 경금이 오는 해인데 경금이 오는 날이 가장 좋다. 이런 식으로 또 경자열, 일진을 통해서 운세를 참고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1년 중에 매출이 가장 잘 오르는 달은 식신생재를 하는 임오월, 그러니까 양력 6월, 그렇죠? 7월 이렇게 이제 말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식신제살이 되는 갑신월 8월, 을유월인 9월이 입찰이라든가 제살이 되니까 계약을 성사하기 좋고 소송에 성소하기 좋고 수술을 날짜라든가 이런 거를 잡을 때도 이제 그러한 때가 좋다. 여기는 물론 업종이나 아이템, 컨텐츠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월운과 일진을 추론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장 잘 못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가령 사주에 상관 합살이 된 사람에게 당신은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이 당신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저는 가장 잘하지 못하는 것이 대인관계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아주 주의해야 될 함정이 있는데요. 즉 식상이 관살과 합을 잘하고 있거나 식상이 생재를 잘하고 있는데도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앓고 있거나 심지어 대인관계 기피 현상까지 갖게 되는 경우는 예상 외로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왜 그런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주에 기후가 있어요. 자기 사주엔 기후가 들어있어요. 그 기후에 조화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에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주로 개인적 심상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간관계에 필요한 정신력이나 자신감은 음양이라고 하는 기운이 주관을 해요. 그런데 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즉 말해서 수가 너무 많아서 화가 꺼졌다거나 화가 너무 많아서 수가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조화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개 이런 경우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성격의 부조화를 이루게 돼요. 예를 들어서 수가 많아서 화가 꺼지게 되면 이걸 수다화식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잘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매사에 소극적이 되거나 행동이 불안하게 돼요. 자기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자괴감에 빠졌어요.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왕따를 자청하게 돼요.
또 반대로 화가 너무 왕해서 수가 고갈이 되어버리면 화다수갈이라고 하거든요. 또 매사 너무 급하게 이루고자 하는 성격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 대개 성급한 결정, 성급한 행동, 성급한 투자 등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고요. 또한 성급한 마음도 문제지만 수가 마름으로 인해서 목이 불타버려요. 목이 분돼요. 토가 조돼요. 토가 아주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토가 말라버리고 수가 고갈이 되니까 토가 말라버리고 목이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버리니까 이 사지와 육체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또 너무 습한 기운이 많다. 습한 기운이 많다는 것은 춘하절에 해를 가린다거나 습기가 많아서 안개가 끼어서 구름이 꽉 차서 해를 가린다거나,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해를 가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는 대인관계를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것을 이제 과습의 문제라고 하고요. 또 반대로 금이 너무 많아서, 금이 너무 많으면 화가 꺼지게 돼요. 금이 많으면 목이 잘라지겠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금이 많으면 화가 식된다는 것은 할 일은 많은데 목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어서 금이라고 하는 많은 일을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또한 금다목절이라고 하는, 금이 많아서 목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욕심이 빚어낸 사고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나 금이 한쪽이 너무 많거나 적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중화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명리학적 용어로는 태가불급이라고 해요. 주로 이러한 것들은 과한 욕심이 빚어낸 지나친 행동으로 인한 대인관계 갈등이나 사업적으로 실패를 하는 원인이 돼요. 결국 금과 목의 불균형해지는 그 원인도 수화의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즉, 수화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정신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모든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간이 아주 신태약이라고 하죠. 신태약한 일간이 경금이라는 식상이 왔어요. 그러면 식신이 일간의 기운을 탈진시키죠. 그리고 관살이 와서 일간을 상극을 하죠. 이걸 이제 과중과로라고 하는데, 명리학 용어로는 극설교가라는 현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로 인해서 매우 신태약한 일간이 대인관계에서 심한 상처를 받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마음을 다쳤을 경우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요. 그것으로 인한 트라우마 현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신경질적이고 화를 잘 참지를 못하게 돼요.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그러면,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일에 흥미를 잃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거나 지친 몸과 마음이 서서히 병들어가는 환자가 되게 돼요. 이때 해결 방법은 바로 낫게 할 만한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비겁이나
가까운 조력자가 와서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고요. 따뜻한 위로와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취하게 하는데 절대 이 사람에게 비난을 하거나 지적질 등을 하면은 안 돼요. 이 사람에게 진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과 몸을 치료해 주는 정성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을 때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실적이 많이 나오는 사주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일간에 따라서 보는데 오늘은 간목 무토일간, 기토일간을 식상을 기준으로 식신상관을 기준으로 간목, 을목의 관사를 적용을 시켰는데 여기에 이제 경금일간, 신금일간은 비견급제를 적용을 시켜서 보시고요. 병화, 정화는 재성을 적용시켜서 보시고 또 이제 임수, 계수는 인성을 적용시켜서 보시는 방법은 제가 또 며칠 후에 시간 나는 대로 짬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